왜냐면요 8월 보니까 9월 22일부터 9월 22일, 9월 23일 보여요? 이때 너네 중간고사 시험 칩니다. 자 그럼 3학년 해봐. 9월 20일, 9월 23일 시험 치죠. 넘깁니다. 10월 지금 잠깐만요. 지금 봐줄게요.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네 10월 29일 보입니까? 10월 29일 수요일요. 또 시험 칩니다. 기말이요. 그러니까 너네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9월 22일부터 시험을 치잖아. 그러면 시험 대비 내가 적어도 언제면 봐봐 8월 25일 이때는 시험 대비 들어가야 돼. 너네 이때부터 10월 말까지는요 다 시험이에요. 계속 시험이에요. 우리 갑니다. 그래서 9월 10월 요 두 달 동안요 이때부터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계속 시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학년 2학년까지 모두 끝납니다. 당신들은 거기 됐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일정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수업을 하죠. 수업하는데 그 중에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고등부 진행합니다.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다가 수요일 있죠. 수요일은 중3 거 복습합니다. 이렇게 구성된다. 알겠지? 중3 복습합니다. 이렇게 구성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오케이? 중3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쌤 진짜 거의 중간고사 단원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쌤 소단을 한 개씩 던져줄 거야. 왜? 일주일 만에 할 거니까. 맞잖아. 과제를 소단을 한 개씩 던져줄 겁니다. 다 외우라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시험 대비 복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방학 끝나고 원래는 보강은 언제 했냐면 토요일날 원래 수업이 있어서 원래 이번 보강은 일요일에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땡겨 하는 겁니다. 땡겨 하자. 우리 방학 때 그래 얘기했잖아. 그냥 땡겨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자, 개념원리 좀 보겠습니다. 개념원리에서 봐봐봐. 너네가 해야 할 거 쌤 얘기를 할게요. 곱셈공식 하겠습니다. 맞죠? 이 나머지 부분 쌤 어차피 쌤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건데 지금 어디냐면은 17페이지에 보면 곱셈공식이 있습니다. 이 총 번호 10번인데요. 여기에 한 개 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개 더, 여기 한 개 더, 여기 한 개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아마 이게 14번까지 총 14개예요. 근데 1번부터 요 5개 있죠. 요 5개요. 이 5개. 이 5개는 중학교 겁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너네 곱셈공식 왜 했는지 아니? 너네 이거 인수분해하기 전에 이거 외워줬어. 그러고 나서 너네 인수분해했었어. 왜? 2차 방식 풀라고. 구성이 똑같습니다. 그 고등부도 인수분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너네 고차 방식을 풉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당신들 요거 외워야 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유찬이하고 민준 요것도 했었어. 요걸 했었단 말이야. 가지고 그래서 봐. 태연 이거 하지 않았었나? 맞죠? 그래서 당신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쌤 어떻게 하면 지금 해가지고 요거 하고요. 그 다음 넘깁니다. 뒤로 넘어가면 변형공식이 있어요. 곱셈공식을 알아야만 변형공식이 나옵니다. 얘들아, 곱셈공식을 알아야만 변형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 해가지고 언제냐면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날 수업입니다. 토요일 정규 수업입니다. 그때 다 피웠고요. 그냥 오면 바로 테스트 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외우고 있어라. 알겠니? 뭐 비슷하게 하지만 외운다는 건 있잖아. 무슨 비슷한 걸 외우는 게 아니야. 맞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 시험을 치는데 S를 안 붙였어. 그러니까 틀렸어. 그럼 외운 게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비슷하면 안 돼요. 외워야 돼요. 당신은 이거 고3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리고 변형은 곱셈공식은 내가 외워야만 변형공식 이해가 가요. 그리고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봐.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변형공식이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일하십시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 알아서 자 볼게. 자, 고등부 들어갈게요. 10페이지입니다. 여기 있어. 앞에 있어. 한 장은 개념원리, 한 장은 RPM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책은요, 뭐로 되어 있냐면, 이제 고등부 수업은, 본교재는 개념서는 개념원리 쓸 거고, 부교재는 RPM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그 준비를 하세요. 하십시오. 자, 볼게.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우리 집 뭐 할 거냐면 다항식의 연산을 할 겁니다. 다항식이라는 말은 항이 여러 개씩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봐봐. 선생님 그냥 바로 할게. 얘들아, 우리 이거를 단항식이라고 부르고 이거 상수항입니다. 항이 한 개입니다. 3x 항이 한 개고요. x제곱 더하기 xy 항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이란 말은 문자하고 숫자하고 이루어진 놈이 더하기 빼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하기를 기준 잡으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항이 두 개예요. 이 말입니다. 빼기 더하기 기준 잡으면 이거 세 개죠. 이해가요? a 세제곱 빼기 ab 제곱 더하기 2b니까 얘는 항이 몇 개? 세 개짜리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항이 두 개부터 다항식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차수란 게 있어. 차수란 게 무슨 예를 들어서 봐. 얘는 상수항이야. 차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이 상수항이야.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상수항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x죠. 그럼 이때 차수라는 것은 문자의 거듭제곱수인 지수를 얘기하는 거야. 3x, 문자야. 문자 있어. 그러면 x가 몇 차? x가 몇 제곱이야? 1제곱이죠. 그럼 1차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면 x 1차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자 차수 부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세 번째 요 항이 이 다항식이죠. 항이 두 개입니다. x제곱이고 xy가 있죠. 문자가 두 개예요. x도 있고 y도 있죠. 근데 우린 여기서 차수, 즉 거듭제곱이 가장 높은 문자를 기준 잡아준다. 그러면 이때 누구야? y가 기준 문자가 될 수 없어. x가 기준 문자야. 그래서 얘는 x 2차 다항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볼게. a 세제곱 빼기 ab 제곱 더하기 2b야. 문자가 a하고 b 두 개가 있어. 근데 누가 차수가 높아? a가 높죠. 그럼 얘는 a 3차 다항식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네임차수인가 엄차수인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너 당신들 엄차수 아닙니다. 뭐라 돼요 이거? 네임차수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이 네임차수예요.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네임차수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잠깐 지워볼까?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3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빼기 y 더하기 1. 항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항이 6개입니다. 자, 보니까 x란 문자도 있고 y란 문자도 있는데 x도 2차, y도 2차야. 이러면요, 아무 문자 잡아 상관없어요. 내가 x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해도 되고요, y에 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 우리 엄차수는 네임차수 맞아. 자, x는 네임차수냐? 그러면 x가 기준이야. 자, 일단 x 2차 더 높은 거. 그럼 x 1차 누구야? 얘. 이거 두 개 묶었어요. x로요. 그래서 마이너스 y 더하기 4x. 그러면 x 2차, x 1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뒤에 이제 x가 하나도 없는 것들만 따로 모은 거예요. 그게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이에요. x 입장에서 생각해요. x 입장에서 x 2차 항, x 1차 항,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거예요. x 입장에서요. x 입장에서 x 이제 없는 거.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요것들이야. x가 하나도 없는 거. 요것들이야. 이 생각인데. 그럼 밑에 y가 네임차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y가 네임차수니까 일단 y 2차, y 1차 이해가니? 전체 식에서 y 2차 들고 와. y 1차 요거 이해가니? 얘를 y 묶은 거예요. 이렇게. 괜찮니? y 1차 그 다음에 y가 하나도 없는 거, 즉 x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이게 y에 관한 네임차수 정리. 그냥 참고하십시오. 당신들한테 y에 관한 네임차수 적으시오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알고만 있으십시오. 자, 우리가 다항식에 덧셈과 뺐으면요, 무슨 하면 같은 놈들끼리 더할 수 있고 같은 놈들끼리 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너네 안단 말이야. 3x제곱 더하기 2x야 이 계산할 수 있니? 못해요. 왜? 차수가 달라서. 한 놈은 x에 관한 2차고 한 놈은 x에 관한 1차잖아 연산을 못해요. 이해갑니까? 왜? 얘는 차수가 달라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에서의 덧셈과 뺄셈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항식에서의 덧셈과 뺄셈은요, 동류항입니다. 무슨 말이야? 같은 종류끼리만 더할 수 있고 같은 종류끼리만 뺄 수 있어요. 덧셈과 뺄셈에서는요. 그러니까 1차하고 2차하고 더하기 빼기 못하고요, 3차하고 뭐 1차하고 더하기 빼기 못해요. 같은 동류항이란 말은 같은 문자와 같은 차수야 돼. y제곱과 x제곱 못 더합니다. 왜? 같은 문자가 아니라서요. 동류항이란 말은
같은 종류의 뜻이야. 같은 동자, 종류 유자야.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뜻은 차수와 문자가 같은 것들끼리만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습니다. 이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태어나봐, 얘들아. 덧셈은요, 교환을 성립해요. 꼭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쉽게 생각해, 얘들아.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같잖아. 근데 빼기는 교환이 안 돼요. 왜? 2 빼기 3과 3 빼기 2는 다르죠. 그래서 빼기는 교환이 안 돼요. 더하기 교환됩니다. 결합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세 개 있어. 세 있다. 세 개 있다. 이렇게 세 개 있다. A와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한 결과나, B와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한 결과나 같은 거예요. 더하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누구 먼저 더하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그래서 자, 그래서 넘기면 개념을 익히게 돼 있거든. 근데 잠깐만 다른 건 뭐 당신들 하면 되고요. 요것 좀 봅시다. 다음을 계산한 과정이다. 알맞은 연산법칙을 써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봐봐. 이 첫 번째 줄이 두 번째 줄로 갔어. 첫 번째 줄이 두 번째 줄로 간 거야. 요거만 봐. 첫 번째 두 번째 줄로 갔다. 어떻게 했어? 얘랑 묶었죠. 얘가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차이점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묶어버렸잖아. 위에서. 그래서 근데 어떤 현상에 대한 묶음이야? 덧셈이죠. 그래서 이건 덧셈의 결합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갔을 때 나오는 이제 현상의 뜻이야. 자,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냐고. 두 개 비교합니다. 뭐 했어? 가로 안에서 이거 바꿨죠, 순서를요. 보여요? 이 가로 안에서 순서를 바꿨어요. x가 뒤로 가고 2x제곱이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건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얘들아, 그냥 교환법칙 쓰면 안 돼요.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써야 됩니다. 왜냐면 곱셈도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조금 하세요. 그 다음 좀 보자. 어떤 차이점이야? 또 묶었네? 어떻게?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서 얘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지금 여기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입니다. 나 입을 하면 안 되는데. 입을 하면 이럴 때 또 축제를 안 된다. 절대 안 돼. 쌤 진짜 입원하기 딱 전에 딱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무릎에 열 나고요. 팅팅 붓기 시작하고. 그래서 열심히 약 먹고 있어요. 자, 봐봐. 세 다항식이 좋습니다. A란 다항식, B란 다항식 씌워놔줬어요. 그러면 그냥 계산하는 거야. 쌤 이거 마이너스를 풀어버리면 A 빼기 2B 더하기 C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A 자리, B 자리, C 자리 넣고 계산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6B 더하기 12C. 이해가?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A 빼기 5B 더하기 12C. 그래서 여기다가 A 넣고 B 넣고 C 넣고 해서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어이없게 저걸 틀려봐요. 틀린다고요. 틀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틀리면 진짜 너네 진짜 진지하게 본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짐승인가? 진짜로요. 사람이면 이게 틀리면 안 돼요. 필수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놈과 B라는 다항식을 몰라. 근데 결과만 알아. 두 다항식을 더한 결과와 두 다항식을 뺀 결과만 알아. 그럼 우리 이 두 식을 어떻게 쓰자? 연립하자. 연립해서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 직접 구하자. 직접 구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맞죠? 항상 개수, 차수 항상 조심합니다. 항상요. 맞죠? 연산이라는 건 본인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안 틀려요. 본인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항식 곱셈이야. 얘들아,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 거듭제곱에서 지수법칙을 존재합니다. 그겁니다. 자, 쌤 저희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번호.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는. 있으면 얘기하세요. 모르네요. 쌤 보여 설명할게요. 그래서 페이지 3번에 가로 2번은 뭐 한다고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겁니다. 1을 대입하면 1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수는요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맞는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2x제곱 빼기 x 더하기 3에다가 x가 1을 넣었어요. 그러면 2 빼기 1 더하기 3 나오겠죠. 그렇잖아. 두 번째 항이야. 그럼 x를 1 넣으면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되겠죠.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4, 여기서 하면 5 곱해 20요. 즉 위에 이 가로 2번씩을 싹 전개해가지고 개수들을 다 더하면요 얼마? 20이 나옵니다. 진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식하게 전개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 곱셈 공식은요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 외우세요. 외우고 나서 어떻게 확인 작업하냐면 딱 넘기면 18페이지 보면 곱셈 공식을 전개하시오 막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거는 확인을 해. 내가 잘 외우는지 안 외우는지를 확인을 해. 확인을 해. 확인하십시오. 확인을 해라. 잠깐만.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겁니다. 싹 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봐봐. 제가 숙제해 줄게요. 개념 원리는 19페이지까지예요. 개념 원리는. 대신 잠깐만. 문제 푸는 건 19페이지까지다. 문제 푸는 거. 자, 근데 어디까지 외우냐면 외우는 건요. 뒤에 변형 공식까지는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이면이 나가면서 이면이 너네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뒤에 너네 곱셈 공식을 알아야 뒤에 쌤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쌤 그래서 그래. 그래서 19페이지까지 외우세요. 19페이지 이렇게 푸세요. 풉니다. 푸고 나서 외우는 건 곱셈 공식 변형까지 외워봐야 됩니다. RPM 봅시다. 줄 거예요, 쌤. 자, RPM은 아무튼 7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로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9페이지에서 다항식 나올 때 하지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야. 27번까지. 쌤 이거 왜 주냐면 외우고 나서 확인해라 이거야. 너네 외운 건 내가 확인을 해봐라고. 그래야 확인이 되면은 몇 분 되는데 확인 안 되면 다시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확인을 해봐라는 뜻입니다. 그럼 넘깁니다. 넘겨가지고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토요일까지요. 네. 열심히 하세요. 시간 있을 때 이제 당신도 이제 방학 끝이야.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 풀고 외웁니다.